애드센스 수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의 양일까요? 글의 질일까요?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 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구글이 좋아하는 글 쓰는 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글솜씨가 부족해서일까요? 애드센스로 월 500번의 고수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블로그를 완전히 백지 상태로 리셋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과거로 제가 돌아갔다라고 가정하고 정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수익 방식 3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수익 방식을 알고 난 후에 우리가 애드센스 수익화 창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질의 글만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알려드릴 수익 패턴 3가지만 완전히 정립하신다라고 하면 일하지 않아도 매월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애드센스 수익 방식 3개를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기서 바뀔 겁니다. 자, 바로 수익 패턴 3가지 알려드릴게요. 초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애드센스 승인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의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애드센스 수익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양질의 글을 쌓다 보면 수익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새로 만든 도메인으로 처음 시작하는 블로그는 구글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주긴 했지만 신뢰도는 제로예요. 신뢰가 없으니까 수익과 직결되는 노출을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라는 기쁨도 잠시 샌드박스라는 구간에 강제로 진입하게 됩니다. 구글이 아주 적은 노출을 주는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수익은 아주 처참하고 내가 쓴 글이 못나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1페이지 1순위로 올라올 글도 처음에는 노출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구글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으니까요. 아직 신뢰도가 낮은 초보 애드센스 블로거는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 이 샌드박스 구간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할까요? 왕초보자도 이 샌드박스 구간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유입을 활용하는 거예요. 외부 유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1등 포털인 네이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보편적이에요. 애드센스 수익은 내 글을 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물론 광고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구글이 일부 애드센스 수익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블로그로 돈 벌 거라고 하면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글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어야 돼요. 광고를 클릭해서 광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추가적인 애드센스 수익이 나에게 들어오는 구조가 애드센스 수익입니다. 내 글의 노출량은 전적으로 구글이 정합니다. 구글이 나를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노출량이 정해지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문제예요. 구글이 노출량을 점차 늘려주게 되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외부 유입을 통한 수익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수익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외부 유입을 통한 수익 구조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내 글에 어떤 광고가 보여질지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고는 2개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내가 작성한 글과 관련된 주제의 광고가 보이는 문맥 광고, 검색자가 최근 검색한 정보를 반영한 광고가 보이는 관심 광고, 이렇게 2가지였죠. 여기서도 관심 광고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검색자가 이전에 어떤 걸 검색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문맥 광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맥 광고가 어떤 거라는 걸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 글의 주제와 관련된 광고가 보여지는 게 문맥 광고라면 돈이 되는 키워드, 돈이 되는 주제로만 글을 쓰면 애드센스 수익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광고주의 광고비도 쑥쑥 빠져나가겠죠. 광고 단가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구글은 더 까다롭게 봐요. 그런데 신뢰도가 낮은 이제 승인을 받은 초보 블로거 신생 사이트에서 애드센스 수익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면서 광고 단가가 높은 대출 관련 키워드로만 글을 계속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점수만 받다가 어느 순간 노출 제한을 걸어버릴 거예요. 내 글이 샌드박스라서 적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노출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왕 초보자가 구글의 초반 제한된 노출과 적은 수익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외부 유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리스크가 높은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되고 구글이 노출해주는 노출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내 글을 읽고 광고를 클릭할 사람을, 즉 트래픽을 내가 직접 가져오는 거니까요. 외부 유입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초반 초보자들의 애드센스 수익은 보통 0.01달러에서 0.1달러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날은 수익이 아예 없는 날도 많겠죠. 0.01달러로 잡아봅시다. 하나로 14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에서는 노출이 아주 적어요. 100도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대전제는 양질의 글보다는, 즉 글을 얼마나 잘 쓰느냐 보다는
내 글의 상단 부분에 클릭 요소가 있는지, 전면 광고가 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행동 키워드로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행동 키워드에서 행동은 클릭을 말합니다. 뭐뭐 하는 법, 이런 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려주겠다라고 하면 줄글로 텍스트로 나열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버튼으로 남겨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을 할 확률이 높겠죠. 내 글이라는 가게에 손님을 데려왔다라고 하면 손님이 먹을 만한 메뉴가 있어야 되고, 즉 정보가 있어야 되고, 메뉴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보라는 음식을 버튼이라는 메뉴판을 내 글에 넣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전면 광고는 광고 단가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전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전면 광고는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다 덮는 광고이기 때문에 주의가 확 집중이 되고, 그래서 클릭할 확률도 높고 광고를 통한 구매로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액들은 추상적이니까 제외를 할게요. 행동 키워드로 글을 쓰고 이 글로 유입된 사람들에게 버튼이나 링크를 남겨서 전면 광고를 띄울 수 있게 장치를 해둔다라고 하면, 그때 보이는 광고 단가는 0.1달러로 잡아볼게요. 하나로 140원 정도 되겠죠. 물론 이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전면 광고가 뜨면 40원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어서 행동 키워드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특히 40, 50대가 검색하는 행동 키워드라면 클릭률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100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40명에서 50명까지도 클릭하는 클릭률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초보자니까 클릭을 유도하는 글쓰기나 이런 것들이 미숙하실 수 있으니까 100명이 들어왔을 때 클릭률을 10%로 합니다. 여기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해보면 외부 유입을 하기 전 기준이에요. 구글이 주는 노출은 1일로 보면 10에서 30 정도가 되고, 클릭률은 1%, 1일 애드센스 수익은 0.01달러 정도로 볼게요. 외부 유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이 노출시켜주는 노출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내가 외부 유입에 대한 트래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내 글을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구글이 노출시켜주는 것처럼. 그때 똑같이 클릭률이 1%라고 했을 때 외부 유입만으로 수익률은 1달러가 됩니다. 100배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1일 수익은 1,4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클릭률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행동 키워드를 잘 작성을 하고 외부 유입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행동 키워드가 아닌 글만 계속 발행하면 이 수준에서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글이 쌓이면 수익은 올라가겠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내가 쓰는 모든 글을 다 외부 유입을 할 수는 없어요. 행동 키워드로 수익화하기 최적화된 글을 쓴 다음에 외부 유입을 더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이 외부 유입을 했지만 행동 키워드로 기반으로 한 글에 외부 유입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일 노출은 1000회, 클릭률은 1%에서 10%가 됐으니까 10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1일 수익은 1달러에서 10달러 정도. 30일이면 42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한 달에 42만원을 벌기 위해서 애드센스 블로그를 시작했을까요? 고수들이 이 금액만 벌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외부 유입을 계속 하다 보면 1일 방문자는 1000회에 그치지 않아요. 어제 작업한 외부 유입의 글은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고 외부 유입을 하는 하루 패턴을 만들게 되면 외부 유입으로 하루에 1000명이 들어오면 클릭률이 10%일 때 30일 애드센스 수익은 42만원이었죠. 그런데 외부 유입을 계속 누적해서 1일 방문자가 1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배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 키워드로 클릭률을 10% 동일하게 봤을 때 외부 유입을 통한 트래픽이 복리 이자처럼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신의 월 애드센스 수익은 420만원이 됩니다. 1일 방문자를 1만으로 만드는 순간에 말이죠. 방문자가 좀 떨어져도 월 300만원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돈 벌기가 쉬워 보이죠. 하지만 외부 유입이 결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래픽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네이버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트래픽,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유입을 잘못 접근하고 섣불리 접근하면 네이버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부 유입을 통한 수익 구조가 중단이 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를 이용한 외부 유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입니다. 꾸준함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외부 유입을 통한 1일 방문자 1만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고수들의 두 번째 애드센스 수익화 방법은 바로 제휴 마케팅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만 바라보기에는 글을 쓰고 외부 유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애드센스 수익을 가져다주는 글이 받쳐주는 수준, 월 300, 400 정도 애드센스 수익을 받게 되면 하루 이틀 글을 쓰지 않아도 애드센스 수익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전에 작성했던 글과 작업해둔 외부 유입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어느 순간 온라인 노가다처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요. 글을 안 쓰고 들어오는 수익이 계속 이어질 줄 알고 글을 쓰지 않아서 도태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는 분들로 나뉘게 되죠. 이때 블로그 추가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고려하시는 게 제휴 마케팅이에요. 쿠팡, 네이버 쇼핑 커넥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유튜브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은 어필리에이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관련 주제로만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도메인 이름도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 블로그는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고 들어오겠죠. 시장 크기는 물론 작지만 카메라에 진심인 분들이라 양질의 구매 정보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검색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쿠팡이나 쇼핑 커넥트로 연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카메라도 카메라 바디나 렌즈 이런 고가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보조 제품들이 있거든요.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제휴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제안 메일을 보내서 내 블로그에서만 할인 코드를 제공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공구를 진행해서 수익화 파이프라인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관심사에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을 내 블로그로 모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강력한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형태인 거죠. 블로그로도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고수들의 세 번째 애드센스 수익화 방법은 키워드 광고입니다. 잡블로그로 어느 정도 블로그 운영 경험이 쌓이고 나면 어떻게 돈이 벌어지는지 어떤 게 돈이 되는 키워드인지 보이게 돼요. 물론 이 키워드로 광고를 돌리면 무조건 돈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트래픽을 사는 게 바로 키워드 광고인데 트래픽을 산다라고 하지만 이 트래픽도 광고 단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광고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 효율이 나와야 돼요. 즉 내가 투자하는 광고비보다 애드센스 수익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와 세팅과 관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 분석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테스트하고 나만의 돈이 되는 키워드만 계속 남겨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글을 써야 하는 노가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연초에 사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태웁니다.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이 되고 광고 주간 경쟁도 붙어서 광고 단가가 높죠. 이런 광고들은 1년 내내 광고를 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광고비 대비 수익이 나는지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어느 정도 디지털 노마드에 가까워지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키워드는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 광고를 중단하기도 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의 광고는 효율이 좋다라고 판단하면 광고 비용을 늘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돈 먹고 돈 먹기이지만 키워드를 볼 줄 아는 눈과 분석하고 관리할 줄만 안다라고 하면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익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오늘은 애드센스 승인 후 수익화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수들은 어떻게 수익화를 해왔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애드센스 승인 후 여러분의 선택지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 샌드박스 구간을 묵묵히 버티고 구글이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켜줄 텐데 이걸 기대하면서 애드센스 수익을 기다려보는 거죠. 다만 수익화 속도가 느리고 글을 계속 써 나가야 하겠죠. 두 번째, 글 쓰고 외부 유입을 작업하는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멱살 잡고 노출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수익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당장 효과가 보이니까요. 글을 적게 쓰지만 남는 시간을 외부 유입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해야 돼요. 세 번째, 한 가지 주제에 전문화된 블로그를 키워서 제휴 마케팅과 결합하거나 공동 구매 등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보자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수익화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고 특정 주제로 두 번째 블로그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활용하시고 공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4번째 선택지는 구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돌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출하는 광고비보다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남게 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키워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글을 쓰지 않아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분석해서 광고 효율이 낮은 광고는 끄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초보자에게 추천드리는 애드센스 수익화 방법은 외부 유입입니다. 외부 유입도 잘못 접근하고 시도하면 네이버 제재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외부 유입 파이프라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이버 제재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외부 유입을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